오늘은 느닷없이 일본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은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엔화라는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엔화가 세요. 13.6%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난 30년간 헛바퀴 돌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세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플레를 일으키고자 뭐예요? 요 앞에 아베노믹스를 했던 거죠. 2013년도부터. 그래서 아베가 지난 7월이죠, 그죠? 지난 7월에 살해당하면서 이 아베노믹스는 뭐예요? 이 양적 완화거든요. 일본 엔화를 찍어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지만 아시아에서만큼은 일본의 영향력이 어마무지해요. 우리도 그러지만 동남아는 거의 일본 세상입니다. 뭐 자동차든 뭐 시스템이든 가면 일본 차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디플레를 걱정하던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라서 아베노믹스를 하던 이 나라가 이제 지난 11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3.6%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장기금리라고 합니다. 장기금리 변동폭이에요. 금리를 인상한 것도 아니고 장기금리 변동폭을 지난 3월에 작년 3월 21년 3월 1년 9개월 전이죠. 이때 0.15에서 아니죠. 0.20에서 0.25로 불과 0.05% 확대했었어요. 확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던 이 나라가 돈을 풀던 엔화를 풀던 이 나라가 지금 오늘 이 장기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더블 0.50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상이에요. 일본이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엔화가 폭등을 하죠.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예요. 일본 돈 가치를 올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엔화가 이렇게 지금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지금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가 올랐어요. 3엔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요 근래 지난 1년간의 어떤 그 그래프에서 볼 수 없는 이 장대 음봉. 말 그대로 엔화 폭등이에요. 폭등. 그러면은 엔화가 비싸졌으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해지겠죠. 그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품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어떻게 됐겠어요? 폭락을 했겠죠. 일본 증시입니다. 오늘 2.4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일본이 이렇게 되니까 아시아권이 전체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1.7% 심천 그 다음에 다 조정을 받았어요. 홍콩도 H는 2.15%.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코스닥 쪽이 좀 세게 받았죠. 그죠? 코스닥이. 이게 중요한 거는 자, 지수가 이 정도 내리니까 종목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오늘 지수가 1.96% 빠졌는데 올라간 거는 190개인데 내려간 거는 1298개예요. 9배 가까이 됩니다. 9배 가까이.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133개가 올랐고 753개가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재벌집 아들에서도 저기 하고 있지만 지금 부동산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영끌 5조까지 등장을 합니다. 예, 유튜브에서 무조건 고외치던 유튜브들이에요. 물론 확대 해석을 하면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를 않죠.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내년에 지금 그 2, 4분기, 4, 4분기도 문제지만 내년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자, 부동산 값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부동산 값이 급전직하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은행, 이금융권의 보험사, 카드사, 그 다음에 상금융권이라고 해야죠. 그죠? 저축은행, 대부업체들 어떻게 되겠어요? 담보가치가 쭉 하락했기 때문에 상환 요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로 담보를 더 넣어라. 뭐예요? 마진콜을 당하는 겁니다. 마진콜. 그러면은 영끌까지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담보가 없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서 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특히 저축은행 이런 데는 담보율을 얼마 잡았어요? 자, 은행들은 그냥 규정에 의해서 담보를 보통 60에서 70% 잡았어요. 그 대출을 해준 거예요. LTV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60에서 70% 잡았다는 얘기는 집값이 한 40% 꺼져도 그래도 담보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든지 상환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은 어떻습니까? 저축은행은 자, 뭐예요? 담보 순위도 후순위입니다. 아시죠? 은행에서 잡은 거 여력 있는 거 15에서 20% 더 잡고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부동산 값이 꺼지면 저축은행들은 담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후순위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뭐예요? 저축은행들이 이제 내년 봄이면 망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축은행들이 망했습니다. 말이 저축은행이지 뭐예요? 대부업체들이었어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봄, 올 겨울.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올해 겨울 이렇게 이제 혹독한 거를 지내실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그 계좌의 현 상황을 보면 멀쩡한 종목이 없을 겁니다. 진짜예요. 계좌를 보면 한숨만 푹푹 나오죠, 그죠? 계좌 현황을 보면 뭐 좋다고 해서 사놨는데 종목 수는 무지하게 많고, 종목 수는 무지하게 많고, 손을 댈래야 댈 수 없는 상황들이, 댈 수 없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경험에 비추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현황, 딱 그 잔고를 보면서, 여러분들 새끼들을 한번 보십시오. 종목들을. 이게 종목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잘못 방법이죠. 잘못된 방법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99%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좌에 있는 주식 중에서 자 주식이 이렇게 있어요. 쭉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종목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덜 빠진 거를 팔아요. 예, 사람이 이제 이게 기본 심리인데, 예, 뭐요? 무서우니까 덜 빠지는 거를 팝니다. 무서우니까. 이게 이제 담보 유지하고, 예, 담보 부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덜 빠지는 걸 팔고 뭐예요? 더 빠진 거는, 예, 물을 타든지, 그죠? 예, 물을 타든지 뭐예요? 더 놔둬요. 가만히 놔둡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방법이. 99%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 계좌에서, 야, 무섭다. 예, 부동산도 저렇게 무너지고, 이미 코인 시장은 깡통이 나버렸고, 예, 코인 시장은 이미 깡통이 나버렸고, 예? 뭐, 하루아침에 42주짜리가 망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자, 덜 빠진 거를 판다. 예, 덜 빠지는 거를 판다. 팔고 있고, 예, 더 빠지는 거는, 예, 방치되지, 예, 물 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분에, 예, 화단에, 예, 예, 화단이 있죠, 그죠? 예, 화단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저기 집에 화분들 있잖아요. 이 덜 빠진 거는 꽃이에요, 꽃. 예, 꽃. 더 빠지고 많이 빠진 거는 뭐예요? 잡초예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꽃은 다 뽑아버리고, 예, 다 팔아버려요. 꽃은 다 뽑아버리고 뭐예요? 이 잡초에 물을 주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물 타니까. 잡초에다 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야, 이게 덜 빠지고 더 빠지고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예, 그거를 구별할 줄 알면은 주식 투자 잘하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 갖고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실 건데, 예, 차트 갖고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즉 뭐예요? 5일선, 예, 요 5일선 녹색인데, 예, 그 다음에 21선이 빨간 선이에요. 예, 파란 선이 61선입니다. 예. 그러면은 5일선은, 예,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고, 예, 21선은 생명선이라고 하는 거고, 61선은, 예, 수급선이라고 할 겁니다. 예, 수급선이라고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 5일선을 깨는 것보다는, 예, 5일선을 깨는 것보다는 안 깨는 게 훨씬 강한 거예요. 훨씬 좋은 주식이고. 더 빠지고 덜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21선을, 예, 21선을 찍는 것보다는 안 찍고 돌리는 게 훨씬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선이죠, 그죠? 예, 수급선도 61선을 깨는 것보다는 안 깨고 돌리는 게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예요? 이 강한 것들은, 예, 덜 빠졌으니까 지금 꽃은 다 뽑아버리고 많이 빠진 잡초에다가 물을 주고, 예, 물을 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아마 그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조금만 수익이 났으면 다 팔아버렸거든요. 조금만 수익이 나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좌가 처참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얘기가 정말 제대로, 예, 얘기한다. 아, 내가 내 심정을 어찌 저렇게 잘 아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영리한 게 아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니까, 경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 올해 영업일수로 7영업일이 남았어요. 예, 29일 마감입니다.
예, 7영업일 남았는데, 예, 이때는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뭐예요? 이런 장에 뭘 어떻게 하려고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냥. 테마주, 예, 네옴시티로 갔다가, 재벌집으로 갔다가, 아바타로 갔다가, 예, 돈 버셨어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돈 버셨어요. 예. 여러분들, 그 테마하고 산업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이 WTI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도, 예, 전쟁이 터졌는데도 지금 고점에서, 예, 전쟁 터질 때 3월달, 2월 24일, 다 42%가 빠졌어요. 예, 유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뭐냐? 예,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지금 제일 그 계좌에 있는 종목들 중에, 예, 계좌에 있는 종목들 중에 진짜 덜 빠진 종목 있죠. 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주도 주고, 예, 주도 주고, 그 다음에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자, 올해는 지나간 거지만, 예, 올해는 지나간 거지만 24년, 예, 내년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이 정도입니다. 수출 전망이 내년 수출 전망이에요. 예, 0%대입니다. 대한민국 수출 국가고, 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어떤 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 모든 산업이 이렇냐? 예, 모든 산업이 0%냐? 아닙니다. 10개 중에, 예, 10개 중에, 지금 대한민국은 10개 중에 9개는 지금 0%예요. 마이너스거나. 9개는. 그런데, 한 개 산업 정도는, 예, 대한민국이, 예,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는 이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 반도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뭘 해야 될 때요? 이런 종목으로, 예, 내년 23년을 대비해서, 예, 23년을 대비해서, 자, 빠진 건 빠진 거니까 뭐예요? 자, 잡초들을, 예, 뽑아야 될 때예요. 잡초들을 뽑고, 예, 꽃은 더, 예, 물을 주어서 갖고 해야 될 때예요. 반대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꽃이 뭐냐는 거지, 꽃이. 그거를, 이 꽃이 뭔지를,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오시라는 겁니다.